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장박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장윤선 우리 네. 국장. 예, 오장박이 광화문광장에서 드디어 만났는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장박이 네. 간다. 네.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그리고 장윤선 오마이TV 국장, 그리고 저 박정호 기자가 이번 2017 대선 현장을 누비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오연호, 장윤선, 박정호, 오장박이 간다. 제가 시작할 테니까. 좋습니다. 네. 예, 예. 오연호, 장윤선. 박정호 오장박이 간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드디어 오장박이 만났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각자 현장을 누볐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요. 네. 오연호 대표 기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요 현재 여론조사에서 네. 3% 전후를 받고 있는 두 후보를 만나봤어요. 그렇군요. 네. 네. 비주류 후보를 네, 만나봤습니다. 두 후보. 네. 네, 일단은 오전에는 심상정 후보, 정의당의 네. 심상정 후보 만났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아까 조금 전에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를 만나봤어요. 예. 네. 어땠나요? 만나보니까 현장 분위기가. 이게 지지도 3%이기 때문에 네. 뜨겁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현장에서 여기 지금 뜨겁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 네. 근데 오늘 이제 첫날이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왔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많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 네. 굉장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TV 그렇죠. 토론이나 또 공약만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노동자들의 많은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했어요. 그런데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비가 와서인지, 네. 아니면 조직 동원을 총 하지 않아서인지, 말씀은 좋은데 네. 기자들만 듣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마이TV를 통해 네. 전 세계. 그렇군요. 네, 오마이TV를 그러니까. 통해 그렇습니다. 예. 기자들이 네. 50명,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율동하시는 분들, 함께 당에서 오신 분들이 50명, 그다음에 오가는 행인들이 30명이었는데, 네. 그러나 상당히 진지했어요.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마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장윤선 국장 얘기대로 오마이TV를 통해서 더 많이 이게 봤을 듯하고요. 네. 근데 앞으로 정의당이 할 거면은 홍보를 좀 미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심상정 후보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네. 이 좋은 메시지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군요. 오후에는 유승민 역시 3%예요.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여기는 이제 수원에 수원에. 지동 시장. 예. 약간 빨리 도착해가지고 네. 우리 정현덕 기자랑 네. 순댓국 먹고 기다렸다가 만났는데 역시 비가 오는 바람에 거기에는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네. 연세가 좀 지긋하신, 그리고 홍준표를 지지한 분들하고는 상당히 다르더군요. 상당히 정돈이 돼 있고, 네. 약간의 품위가 있고, 좀 논리적이고, 약간 그 바른 보수를 지향하는 네, 바른 보수. 그런 필이 조금 나긴 났어요. 그런데 네. 여기도 역시 한 100명밖에 없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저는 왔을 때 네. 그럴싸한 얘기를 좀 오래 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한 10분 하고 시장통 돌면서 지지자들 만나러 가버렸는데, 네. 역시 후보는 지지자들이 좀 많이 있고 확 들을 자세가 돼 있고 이럴 때 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쪽은 어땠어요? 문재인 후보 쪽. 저는 대구에서. 지지율 46%. 이야. 뭐 큰 차이가 나죠. 그러면 큰 차이 나죠. 사실상 그렇죠. 양강 구도가 허물어진 여론조사가 어제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을 그렇죠. 했는데요. 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그 심상정 유승민 후보보다 15배 정도 더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가요? 현장 분위기 뜨거웠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굉장히 뜨거웠고요. 네. 오늘 첫 유세를 대구 228 민주의거 기념탑 앞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야말로 TK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전직 민주화 운동 어르신들은 다 나오신 것 나오셨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그렇죠. 어르신들 지팡이 짚고 다 나오셔가지고 네. 이게 그 대구가 원래 야도였는데 박정희 정권 이후에 그리고 또 이 인혁당 사건 이후에 네. 상당히 여도로 바뀌면서 개탄을 금치 못했던 분들이 오늘 다 우리가 얼마 만에
민주투사들이 모였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현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곳은 경북대. 경북대 학교 앞이었는데 거기는 네.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새내기 대학교 1학년 경북대 1학년 학생들이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요. 네. 왜 나왔냐 제가 물었더니 대체적인 답변이 더 이상 상식을 배반하는 대통령을 뽑지 않기 위해서는 유세 현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점검해야 되겠다. 특히 법인세 문제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증세에 대한 조세 제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헬조선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취업 탈출구를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그 해법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우산 하면은 오바마의 우산과 박근혜의 우산을 저희가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오늘 그 문재인의 우산을 주목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스스로 우산을 들고 가다가 계속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때 비서가 뺐더라고요. 더 이상 못 보고. 네, 더 이상 못 보고 비서가 뺏어서 그때는 비서가 들었는데 네. 시종일관 문재인 후보 스스로 이렇게 우산을 들고 문재인의 지지자들도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의 우산, 오바마의 우산, 그리고 저는 오늘 문재인의 우산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구가 사실은 네. 그 해방 전국에서 네. 그야말로 야도였죠. 야도의 선두주자. 그렇죠. 굉장히 급진적인 이런 그 곳이었는데 이제 박정희 정권 이후에 보수의 성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대구의 분들은 이게 정말 얼마만이냐 싶을 거예요. 대구의 그동안 봄이 왔어요. 늘 그 여론조사에서 네. 2등하는 네. 혹은 3등하는 그런 진보 인사를 맡다가 이제 처음으로 아마 46% 지지율을 처음 만난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재밌는 에피소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김부겸 의원이 굉장히 야당의 서름을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겪다가 야반도주하면서 그 수도권으로 와서 새롭게 국회의원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를 준비하는데 행사 그 무대 차량 있지 않습니까? 선거 유세 차량에서 계속 삑삑 소리가 막 났어요.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이게 다 야당 탄압인데 지금 이게 정권에서 야당 탄압하는. 진영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우스개로 던졌는데 그야말로 좀 그 어르신들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어르신들 그리고 네. 이제 이승만 정권의 불의한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1960년 2.28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학생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세운 것인데요. 이때 정신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정말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네. 문재인 후보와 함께 걷더군요. 자 박정우 기자는 네. 또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대구에 장윤성 네. 기자와 함께 갔다가? 갔다가 네. 중간에 네. 대전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왔는데요. 경부선 다 탔어요. 예, 비가 안 와서 참 다행이고요. 네.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대구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 사상 처음으로 네. 대구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건데요. 이어서 대전으로 문재인 후보가 달려왔습니다. 네. 대전에 갔더니 거기는 이렇게 위에 지붕이 있는 그런 아케이드 같은 그런 상가였는데 다행이었어요.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오니까 많은 분들께서 양쪽으로 줄을 서서 환영을 했습니다. 막 악수하고 박수 보내고 환호성을 보내면서 뜨겁게 맞이해줬고요. 한 400~500명? 500명 넘는 시민들이 왔고요. 뭐 당원들도 있었지만은 주변 상가에서 나온 직장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쭈려고 했더니 지금 근무 시간이라고 카메라를 피하더군요. 저도 인터뷰하기 힘들었습니다. 공무원. 네, 공무원 과정에 나왔는데 그 나오면 안 된다고 막 화면을 피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상가 사이에 유세 차량이 있었는데요. 2층, 3층의 상가에서 유리창문 사이로 계속 사진 찍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 유세하는 모습을. 막 팔까지 뻗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사진 찍는 모습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등 후보 안철수 후보의 현장도 오마이TV가 계속 담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김종훈 예. 기자가 가 있죠 지금은? 네. 김종훈 기자가 오늘 네. 전주, 광주 잠시 후에 6시 30분부터 네. 안철수 후보 시민이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네. 국민이 이깁니다. 보스. 네, 그리고 이제 유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전주 그리고 광주.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인의 문제. 그리고 또 오늘은 또 그 뭡니까 그 광고 카피와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좀 생기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가 김종훈 기자가 좀 왔으면 좋았는데 지금 또 현장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현장을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5시 38분 네. 여기는 광화문 현장이네요. 네. 이제 문재인 후보가 6시 옵니까? 그렇습니다. 집중 유세가 6시에 예정이 돼 그렇군요. 있는데요. 자,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현장이죠. 네. 여기가 이제 촛불을
21회 정도 했나요? 우리가 22회 정도. 사실 이번 지난주에. 19대 대선은 촛불 시민들이 이제 판을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겨울에 치렀던 대선이 봄으로 옮겨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촛불 시민들이 만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2번 하다가 1번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래도 네. 엄지척. 이거 유세 노래가 자, 엄지척이에요. 이런 변화는 이제 지난 총선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제1당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굉장히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들에 비해서 새로운 체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모든 흐름의 변화가 촛불 시민들에 의해서 만든 건데, 지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1번 후보가 첫날 유세를, 또 촛불 집회가 늘 있었던 네. 한 6시경에 이 자리에서 한다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만 하더라도 대선의 구도는 진보 보수, 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이게 양강 구도였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깨졌습니다. 지역주의도 상당히 많이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대구 지역 언론 저희가 그 기자들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대구에서도 세대별로 분화는 있지만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나올 것이다. 최소 30% 이상은 대구에서 나올 것이다. 반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안철수 후보로 몰아지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둘 다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당선도 안 되는 사람 찍을 바엔 차라리 투표하지 않겠다. 이런 계층들이 있고요. 대체로 안철수 후보로 좀 모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앞서 오연호 대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국민들이 만든 대선입니다. 원래 정상대로 하면 12월에 했어야 되는데 촛불 시민들이 1,70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구도는 상식 대 몰상식이냐,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정의냐 불의냐, 이것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 현장 바로 5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대선을 우리가 이 광화문 현장에서 또 함께 중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문재인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유세를 여기서 했어요. 그때 이제 안철수 당시 후보 단일화를 함께 이루는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와서 지지 유세를 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후보 단일화를 하니 많이 얼마나 지지하니 엄청난 긴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문재인, 그런 네. 안철수 이 두 후보가 지금 각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후보가 돼서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 이것 또한 촛불 국민들이 판을 뒤엎으면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 보수 세력이 몰락하는, 우리 현대사에서 이렇게 보수 세력이 몰락하면서 대선판을 치르는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국 이후 판이 처음 아닙니까? 없었죠. 건국 이후 처음. 이 광화문 현장에서 5년 전에 대선과 대비해 보면 이런 분위기에서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촛불 정국이 만들어진 거고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시민들께서 만든 판입니다. 그 당시에 추워서 눈도 내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귀 마스크, 귀 귀여운, 마스크 쓰고 귀여운 귀마개. 서혜성 씨랑 함께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장미대선은 저희가 치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관심사가 어떻습니까? 이제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주에 이제 TV 토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말이죠. 지난 주말에 몇 가지 여론조사가 쭉 나왔죠. 그렇습니다. 장윤성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어찌됐든 이게 좀 길게 봐야 되는데요. 안희정 후보가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안 되면서 이 보수표가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에게로 갔지만 그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부인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유치원 논란, 특히 저는 그 유치원 논란이 굉장히, 단설 유치원 논란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30대, 40대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에는 이거
정책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네, 판단을 네. 했기 때문에 그 큰 논란을 겪고 나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사실상 양강 다자구도였는데 이 양강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네. 앞서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뒤서는 이런 방식으로 여론의 추이가 상당히 많이 변화됐다.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평론가들도 안철수의 상승세가 멈췄다. 네. 그리고 다소 주춤하거나 하락하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어느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는가? 즉 문재인 후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네.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론조사 자체가 응답률이 낮다는 측면, 네.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과연 어느 정도 정확하느냐 이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는 있으나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여론조사는 뭐 1%밖에 차이 안 나는 이런 것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계속 자, 박정우 기자는 엇갈리는. 어떻게 봤어요? 여론조사 쭉 보면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네. 그 상승세가 네.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아.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네, 네. 특히 홍준표 후보가 뭐 호남 1, 2중대 네. 그런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네. 그런 발언을 통해서 네.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안철수 후보까지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진행될수록 그리고 선거 유세가 진행될수록 네. 보수 쪽 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갔던 보수 쪽 표가 홍준표 후보에게도 올 수 있다. 네.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호남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햇볕 정책을 과연 계속할 건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호남의 표심, 호남의 표심을 어떻게 좌우할 것인가를 봐야 될 텐데, 자, 이 시간 현재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호남에 있지 않습니까? 광주 유세를 앞두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총선에서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에서 호남이 안철수를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나 총선 후에 그동안 진행되어 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와는 달리 이제 문재인에게 당신이 정권 교체의 적임자다 이렇게 해줬단 말이죠. 그러나 또 최근에 안철수의 상승세가 약간 있으면서 과연 호남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게 관심인데. 네. 자, 어떨 것 오늘 같습니까? 뭐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의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증 과정이 계속 후보의 검증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호남은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미래,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에 대한 판단 하에서 투표 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반문 정서만을 가지고 반문 정서에 기대어서 투표할 가능성은 낮다. 네. 저는 호남의 전략적 투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 오늘 뭐 이제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전주, 광주 이렇게 유세를 하고요. 내일 문재인 후보가 또 전주, 광주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남 쪽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좀 더 많은 지지율을 전에 보여줬던 것은 보니까 여론조사 1위고 문재인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확실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양강구도가 되면서 네. 일시적으로 지난주에 양강구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후보는 안철수 후보지만 박지원 대표라든지 그 밑에 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호남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봐라. 우리가 이참에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 이참에 아예 정권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양강 구도가 되면서 했을 법하다. 그래서 한번 여론이 이렇게 출렁거렸을 법해요. 그런데 이제 대중적으로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TV 토론을 통해서 지난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TV 토론을 통해서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인정하듯이 우리가 잘 못했다라는 게 판가름 됐기 때문에 아까 장윤선 기자가 얘기한 내용을 좀 보는, 들여다보는 그런 지금 이제 조정기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부는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었고 일부는 아직 반영이 안 된 듯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지역의 대통령,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광주 대통령, 대구 대통령, 뭐 서울 대통령
뭐 이런 지역을 대표하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수많은 불공정한 문제들 그리고 네. 양극화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뭐 복지에 관련된 거 노동 관련된 거 얼마나 현안이 많습니까? 이런 현안들을 전부 아울러서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좀 새로운 시대 네.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적 차원에서의 리더십이 나올 때가 됐다. 네. 그래서 특정 지역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이 사람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컨텐츠를 가지고 누가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거기에 핵심을 두고 대선을 좀 평가하고 후보를 평가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대선이 또 세대 대결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세대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후보들이 내가 미래를 대표한다. 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진정으로 미래 세대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고심하고 있는 게 본인이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다 하면서 미래라는 단어를 선점하긴 했는데 네. 젊은 세대는 오히려 본인을 덜 지지하고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이 나이든 세대가 그러니까요. 본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 3, 40대 그리고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네.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요. 네. 영입한 이현주 의원을 네. 전략적으로 그렇죠. SNS 관련된 업무를 통해서 이 3, 40대 어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들이 취재해보았더니 지난 SBS 토론에 대해서 캠프 내부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 내부에서 평가 굉장히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 토론팀을 전면 교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토론 전략으로 네. 이번 주 수요일이죠. KBS 토론에 임한다고 하는데 토론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현장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와 계시지만 그래도 오마이 TV를 통해서 그리고 또 TV 토론을 통해서 어떤 후보가 어떤 측면에서 어떤 그렇습니다. 단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서는 TV 토론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오마이 TV가 또 네. 국민의당의 마지막 경선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현장에 이제 계셨죠. 우리가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그 연설 스타일은 5년 전과는 굉장히 달라요. 진짜 강철수의 강철수. 너무 고음으로. 그래서 목이 금방 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보고 아니 저 솔직히 말하면 학원 네. 다니셨나 그래서 학원 다닌 거 내가 볼 아니에요? 때는 학원을 다닌 거예요. 아, 그래요? 학원을 다녔는데 사교육인가요? 어디 저 사교육. 대치동에 있는 그런 학원 말고 네. 집에서 조용히 학원을 다닌 듯한데 개인 강사. 개인 강사인데 과외 근데 그거는 네. 그 우리 웅변학원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다녀봤지만 다닌 애들 보면 달라져요. 그거는 웅변학원은 한 일주일 한 달만 다녀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뭐가 안 달라지느냐? 이 토론은 안 달라. 토론은. 아, 토론은 금방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연설은 정해진 원고를 가지고 그렇죠. 이 스타일이 타이밍에 내가 네, 이렇게 해야 지르고. 되겠다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토론은 언제 상담하기 뭔 얘기 할지 모르고 그럼요. 온갖 컨텐츠가 표정과 이 있어요. 모든 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장윤선 기자가 그쪽에 토론팀이 바뀌었다고는 했는데 쉽게 이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사실 토론은 내공이거든요. 내공이고 그럼요.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공부가 되어 있느냐, 네. 컨텐츠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파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즉석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뭐 스탠딩 토론 한다고 하는데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용을 얼마나 많이 숙지하고 있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답변이 안 나왔을 때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네. 학원 다녀서 될지. 지금 이제 52분, 5시 52분, 이제 네. 8분 후에 네. 문재인 후보가 여기 온다는데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포인트가 네. 그동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초반기에는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이슈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그 후부터는 이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생활적인 것 그래요? 그렇죠. 이런 얘기로 심상정 이제 후보 아니에요? 했단 말이죠. 아니, 약간 심상정 비슷해요. 후보도 하고 있지만 네. 내 삶을 네. 그래서 심상정 후보. 생활 경제에 대한 이슈도 많이 다루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전략적인 일공약. 선택인 네.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촛불의 광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과연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적폐청산만 얘기하면 너무 과거 얘기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미래 얘기도 함께 국민통합 얘기를 또 버무릴 할 것 같아요. 같고요. 대구에서는 안보 이슈에 대해서 네. 상당히 강조. 저희를 다시 위해서 저희가 길을 죄송합니다. 예, 예. 여기 서가지고 네. 문재인 후보가 우리가 굉장히 어떤 좋은 그림 속에서 그동안 그렇군요. 했던 예, 거였거든요. 문재인 저희가 후보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 저희가 대전에서 서 있었어요? 봤던 그 대전, 그림입니다. 대전. 대전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양쪽에 그렇죠. 서서 예, 문재인 후보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그 저거 아닙니까? 저 이긴 팀, 우승팀 뭐 행가를 치는 그런 라인 아닙니까? 네, 그런 분위기도 좀 나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 또 이제 생활경제 말씀하셨지만은 네. 하루에 하나씩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에서 일자리 공약 발표했었죠. 네, 네. 그리고 국민 통합, 네. 중심이 굳건한 국민 통합 네.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무대에서는 이제 추미애 당대표가 지금 지지 연설을 네. 하고 있군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그런지 네. 상당히 네.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습니다. 예, 칼퇴근 하셔야 될 텐데 오늘 시민들께서 오늘 월요일이라서 네. 예, 사실은 오마이 TV 예, 가장 출근하기 싫은 날이죠. 네. 월요일. 네. 예. 자, 이 촛불의 광장이 말이죠. 대선 유세의 광장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촛불 시민들이 네. 만들어낸 그러한 시기와 네.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안철수 후보가 네. 광화문에 왔었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출근하는 시민들이랑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 그 아침 출근길이라서 그런지 호응이 그렇게 격한 호응은 그러게요. 없었던 것 예. 같아요. 네, 지금 아무래도 트위터에 아침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렇습니다. 네, 네. 빨리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광화문 광장에 오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왔었고 그리고 네. 저녁에는 문재인 후보가 잠시 뒤에 이곳에 오시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55분, 벌써부터 이제 문재인 5분 정도 문재인 남았습니다. 연호 소리가 들립니다. 네. 네, 깃발도 예. 보이고 있고요. 피켓. 네, 촛불 혁명당 그리고 네. 태극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네. 2012년, 네. 2012년 12월과 비교해 보면 네. 상당히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이나 연설에서도 늘 강조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아깝게 이제 석패를 했죠. 50여만 표 차로 석패를 했는데 과연 이번에 이제 지금까지 줄곧 여론조사 1위를 달려왔는데 19대 대선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동안에는 이제 대선 선거 공식일 여론조사에서 앞서면 대통령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그동안에는 네, 그동안에는 그런 그렇게 모습 됐었는데 봤죠. 근데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주목해서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여전히 샤이 보수는 존재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짤 때 드러나는 여론 지지층만을 무조건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민주당의 의원들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취재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면 네. 잘 몰랐어요. 맞아요. 근데 올해 선거운동은 대단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첫날도 대단히 그 전국적으로 상계에서 선거운동을 여기저기서.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오늘 광화문으로 저녁에 집중을 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적극성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단이 아니. 119명이 총력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춤도 열심히 추던데요. 오늘 조홍천 의원하고 이재정 의원이 맞아요. 춤을 정말 잘 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날렵하게 꽃댄스. 꽃댄스. 자, 지금 현장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들어올 길을 지지자들이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보수 세력, 지금 이제 홍준표, 유승민 높은 지지율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전통적으로 보수의 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이 네. 이번 대선에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7년 대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붙었는데 늘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20% 정도 뒤져 있었어요. 그때 많은 그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아예 선거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60 몇 %밖에 안 됐죠. 낮았어요. 일단은 그 기운이 빠진다는 거죠. 내 한 표를 투표해봤자 되지 않으니까. 아마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그런 심정이더군요. 아까 제가 대구에서 저희가 대구에서 만나봤죠. 확인했어요. 수원에서도 시장에서 만나보니까 별로 신이 안 나 있어요. 투표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내가 지지하는 보수 후보가 1위를 못할 거기 때문에 포기할 것인지, 아니다, 반 문재인. 그동안 늘 그 종편이든 언론에서 반 문재인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문재인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네. 자, 그 응집도 어떻게 보시나요? 조갑재 여러분들은? 씨가 그 반 문재인 얘기했던 응집도를? 차악
차선. 이제 네. 저는 그게 그 보수 언론들이 만든 프레임인 것 같은데요. 그 어떤 특정한 개인을 반대하기 위한 선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럼요. 왜냐하면 향후 5년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도자를 그렇죠. 뽑는 예. 선거이기 때문에 단순히 누가 싫다. 이 사람이 싫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을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한다.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핵심적으로는 미래, 앞서 이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미래를 바꿀 대통령이 누구인가, 그 그렇습니다. 의제, 정책, 공약, 노선 이런 네. 것들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가 이제 곧 도착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지자들의 터널이 더 길어졌어요. 그러게요. 네, 네. 세종대왕상에서 이순신 장군 쪽을 향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터널이 더 길어졌습니다. 아마도 지하철 쪽에서 네. 이렇게 등장할 듯합니다. 네. 네. 저희가 스케치를 좀 앞쪽으로 가서 해볼까요? 네, 이동을. 앞으로 가서 한번 카메라가 지금 가 있는 듯한데요. 앞에 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재밌네요. 문재인 별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촛불 대신. 머리띠, 촛불 머리띠 대신에 네. 문재인 민주당 재밌네요. 네. 요술봉입니까? 요술봉? 문재인 요술봉이 나왔습니다. 네. 재밌네요. 예. 긴 이게. 굉장히 깁니다. 행렬이 네, 깁니다. 저희가 앞쪽으로 가서 보니까 한번 그 보겠습니다. 공식 운동원들 말고 네. 일반 시민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많이 모습을 보이네요. 그러네요. 네, 네. 네. 정말 저희가 뜨거운 제일 모습. 끝으로 가서 문재인 후보를 제일 먼저 맞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로 안 오면 어떡하죠? 보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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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파란 모자 쓰신 네, 분도 파란 계시고요. 모자. 스카프, 오늘 우비, 오늘 드레스 코드가 파란색. 파란색. 네, 블루인가 봐요. 네, 블루예요. 파란색만 입으면 된다.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예, 저희가 한번 스케치를 카메라가 이쪽에서 보여요. 예, 카메라가 제가 반대쪽으로 해서 돌려주세요. 네, 라인. 우리 지하철을 타고 오시나 봐요. 자, 라인에 기다리는 시민들 한번 만나볼까요? 만나보시죠. 네,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디에서 오셨나요? 서울 중구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네, 자, 여러 후보가 있는데 왜 문재인 후보입니까? 정통 야당이라고 생각되는 민주당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네. 한 60년 지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네요. 네. 자, 지금 안철수 후보랑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왜 안철수 후보보다는 문재인입니까? 지금 그 박근혜 정권을 이제 퇴진시키고 네. 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의 노무현 정신,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승계한 것이 민주당이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TV 토론 보셨나요 혹시? 예. 어떻습니까? 뭐 첫 번째 TV 토론인데 네. 뭐 예상만큼 그냥 무난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장윤선 기자, 이제 시민들의 줄이 점점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저희가 또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줄이 계속 네. 길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계속 저희가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저희가 지하철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지하철 안에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역사 아니 카메라 한번 돌려줘 보세요. 네, 저쪽 한번 아까보다 봐주세요. 계단 위에도 굉장히 시민분들이 많은 많이 계세요. 시민들이 나오셨습니다. 예. 네, 많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새. 예, 5천 명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오. 예, 굉장히 많은 인파가 그렇습니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뒤로 갈수록 이제 광화문 인근에서 퇴근길에 네, 계신 그럼요. 시민분들께서 오마이TV 보고 나오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꼭 칼퇴해야 됩니다. 그러고 네. 나오실 것 6시가 같아요. 넘었어요. 네. 6시 2분.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자. 후보도 사실은 강행군입니다. 오늘 뭐 대구에서 그러네요.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거의 20분 단위, 그다음에 네.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전 시간을 유세에 그렇습니다.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대전, 수원 그리고 하나도 광화문으로 왔어요. 오고 네, 있는데요. 저 춤추는 꼬마 한번 보여주세요. 저 춤추는 꼬마. 춤을 잘 춰요. 네. 자, 아마 가족이 함께 나온 그런 듯한데요. 것 같습니다. 가족을 한번 한번 만나볼까요? 예, 예, 가족? 예. 저 가족? 네, 가족. 가족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긴 터널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단위로 나오신 것 같네요. 아니요.
네? 아니 한마디 하시죠. 저 오마이 TV입니다. 자, 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저 할 말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나요? 지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구경 온 겁니까? 지지하는 거죠. 아, 지지하는 겁니까? 예. 네. 자, 왜 지지합니까? 문 대표님은 네. 일단 사람 냄새가 나는 그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민주정부, 네. 그 다음에 개혁을 네. 가장 무난하게 네. 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오셨습니까? 서울에서, 서울입니까? 예, 양천에서 왔습니다. 네. 말투가 충청도 말투처럼 느껴져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충청. 자,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찍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아깝게 이제 2위를 했는데 그때 네. 심정은 어땠습니까? 매우 좀 참담했죠. 참담했고, 네. 그리고 결과가 네. 많이 조작된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후의 승자가 될 듯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선을 겨울에 하다가 이제 봄에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심정? 그것은 우리 위대한 우리 촛불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5,000년 우리 민족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결국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했고 네. 거기서 다시 봄을 맞아서 네. 새싹이 돋는 것처럼 네. 예, 그렇게 일어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더 많은 시민들이 이 현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오신 또 예. 지난번에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아니요 지금 오셨대요. 예. 네. 자, 지금 문재인 후보가 시청에서 광화문역 9번 출구를 향해서 오고 계시는데요. 10분 도착. 6시 10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이제 5분이니까 네. 5분 후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어요. 저쪽 네, 한번 오. 비춰봐 주세요. 네. 저 앞쪽에서도 네. 사람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네. 뜨거운 열기 저희가 네.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비도 그치고 예. 많은 분들께서 멈춰 서서 날씨는 좀 문재인 후보를 쌀쌀한 것 기다리고 같아요. 있습니다. 그죠? 날씨는 좀 기온은 좀 쌀쌀하지만, 떨어졌어요. 예, 어제보다. 그래도 근데 사실 그런 열망이 있더군요. 혹시 네. 대통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사진을 찍어둬야 되겠다. 그렇죠. 이 역사의 한 장면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만난 경북대 1학년 학생 국문과, 네.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학생 하나는 네. 이게 대통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꼭 얼굴을 봐두고 싶다. 맞아요. 예, 그런 학생이 그런 많아요. 열망도 있을 것 많은 같아요. 지지자들이 네.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는 네. 아마 오마이 TV가 여기에서 중계를 하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광화문역 9번 여기가 시작점인 것 같다. 자화자찬 아닙니까? 네, 여기가 시작점인 것 같다 해서 그런가요? 아마 이쪽으로 지금 계속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9번 출구 근데 이게 쪽에 굉장히 지금 상징적인 네. 장면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유세 현장에 가면 무대 앞에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후보가 오는데 이렇게 버선발로 마중 나간다는 그 말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버선발로 우유 마중 나간다. 드시면서 빵 드시면서 기다리는 네. 거예요. 저녁을 네, 이렇게 저녁을 때우면서까지 때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기다리는. 아니 네. 근데 정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네. 본인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네. 나는 무엇을 어떤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 첫날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혐의가 무려 18가지. 네. 네. 뇌물 혐의 수수액이 더 예. 늘어났어요. 근데 왜 그분은 당직실에서 주무십니까? 네. 도배 때문에. 도배가 안 되어서. 네. 근데 저도 한 1년 있어봤는데 아, 저는 그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도배를 좀 잘해줘야 된다는 발상 자체가 안 됐어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의뢰이 그런 것이구나. 예. 그리고 한 7명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홍보판. 예, 그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혼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별로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7명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너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 스토리가 있고 예.
서로 인생 스토리를 주로 나누면서 어떤 분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이제 뭐 소매치기 하다 걸려오신 분도 있었고요. 네.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밤만 되면 네. 어떻게 소매치기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필기도구도 없었는데 우유곽에다가 이렇게 편지 쓰기 뭐 자관 온갖 그 가르침을 거기서 네. 받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회성. 아. 거기에서나마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혼자 있으면 좋은 기회인데. 별로- 자,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아마도 곧 도착할 곧 것 같습니다. 도착할 예, 겁니다. 앞쪽으로 줄이 더 길어졌어요. 줄이 더 길어졌어요. 아, 지금 시민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금세 또 줄이 길어졌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네, 시민들이 장관을 앞으로 연출하고 오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자, 드디어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광화문역 9번 출구로 네. 문재인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시민들이 이제 일제히 카메라를 켜고 네. 일제히 카메라를 켜고 시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찍고 일제히 있습니다. 카메라 기자가 되었습니다. 네, 자, 모든 시민은 스마트폰을 들어서 사진 기자가 됐습니다. 네, 카메라를 흔들어 주셔야 된다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아, 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 좋아서 네. 막 이제 앞으로 네. 나가서 문재인 후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질서 정연해요. 네, 아, 대한민국의 그렇군요. 촛불 시민들은 굉장히 질서 정연합니다. 네. 터널을 계속 만들면서 네, 문재인 후보를 연호하고 있죠. 네. 아이들과도 인사를 그러시고.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역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네. 후보. 그다음에 촛불 전국에서 촛불 시민들과 교감을 많이 했던 네. 그런 후보의 등장이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이 함성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연호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정말 뜨겁네요. 네. 지금 아니 저는 문재인 후보를 연호하는 것도 그렇지만 모든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켜고 아, 그렇습니다. 촬영하는 장면이 훨씬 더 그렇네요. 인상적입니다. 네. 이 이거 보십시오. 전문 사진 기자뿐만 아니라 네. 전문 이 순간을. 예,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도 이런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본격적이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정말 모든 시민이 카메라 기자가 되고 또 이 중에는 페이스북 라이브 같은 걸로 생중계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오마이 TV 생중계가 가장 입체적이고. 네. 아니 근데 이거 보세요. 그렇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터널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는 게 놀랍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뛰어나가서 네. 이 터널이 무너질 법도 한데 이 네. 질서를 지키는 거 보세요. 대단합니다. 자, 아까 이제 한 40분 전에 5시 30분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와의 광경과는 완전히 다른.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이른바 선거 운동원들만 한 1,000명 있었는데 지금은 한 5,000명 이상으로 보이는 네. 그야말로 일반 시민들, 퇴근길에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촛불 집회처럼. 대개의 경우는 넥타이 부대로 보이는 네. 일반 평범한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해요. 젊은 층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지긋하신 분들까지 네. 남녀 다양한 계층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네요.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도 지금 시민들께서 이쪽을 그렇군요. 바라보고 계세요. 네. 저기가 이제 촛불 집회 구경할 때 명당이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잘 정의당인들 보이는. 저 자리를 네, 차지하고 네. 있었는데 말이죠. 네. 자, 문재인 후보가 쉽게 걸음을 이동하는데 상당히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광장이 어느새 꽉 찬 것 같아요. 꽉 찼습니다. 네. 네. 카메라 기자들이 일제히 문재인 후보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여기 도대체 수천 개의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이제 또 국내 곳곳에서 또 해외에서 이 장면을 그렇습니다. 함께 하고 있겠네요. 네. 네. 정말 수많은 시민들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를 그렇습니다. 기록하기 위해서 네. 문재인 후보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는. 자, 2012년 대선 때 이곳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던 문재인 후보. 이제 터널이 이렇게 19대 대선 첫날 예.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지금 손을 번쩍 들어서 무동을 탄 겁니다. 네, 카메라 기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뒤에 수많은 시민들의
무등을과 함께. 자, 무등을 탄 것 같지는 않고 단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네. 두 손을 들어서 사방의 지지자들에게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 순간 네. 가장 가운데서 촬영을 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자가 가장 눈에 띕니다. 우리 사진 기자. 그렇습니다. 네, 사진 기자죠. 이 순간 남소연 화이팅을 외치고 싶네요. 네. 자, 오마이뉴스는 네, 이제 지금, TV를 통해서 네. 또 사진 기자는 사진으로 네. 또 볼펜 기자는 볼펜으로 네, 네, 앞으로 오마이뉴스 편집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을 입체적으로 네.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이제 무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지자들 앞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의 유세 무대는 세종대왕상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형 무대차를 통해서 무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율동단을 따라서 네. 네, 무대 바로 앞은 발 디딜 틈이 없군요. 예. 마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촛불 집회 때 맞습니다. 발 디딜 예. 틈 없었듯이 말이죠. 제가 자, 이 정도에서 지켜봐도 되겠네요. 자, 문재인 후보가 이제 무대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무대 위에 올라서 이제 양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상호 대표, 박영선 의원, 홍영길 의원 등등 선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네. 손을 들어서 지지자들께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광장 무대 앞에는 직업적인 사진 기자들이 있고 사방 온갖 군데에는 시민 사진 기자들이 있는 것. 지금 수천 개의 카메라 그렇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이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 통합의 나라, 외쳤던 국민 통합의 힘으로 국가개혁을 이끌 우리의 문재인 후보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 원하십니까? 누구입니까? 확실한 정권 교체 누구입니까? 상식이 되는 나라, 정의가 눈에 보이고 소리로 들리고 나라다운 나라, 그런 나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정의로운 대통령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의 염원이 가득한 이 광화문에서 제3기 민주정부의 꿈을 말씀드립니다. 세종대왕의 개혁과 민생, 이수진 장군의 안보와 애국을 잇겠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촛불을 들지 않아도 되는 나라, 태극기가 자랑스러운 나라, 이라만큼 대우받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나라, 나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권력은 국민만을 위하는 나라. 그래서 이게 나라다.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나라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 촛불과 함께하는 정권 교체냐,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정권 연장이냐 대결입니다. 국민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끝까지 촛불과 함께했습니까? 누가 1600만 촛불이 염원하는 정치개혁 적임자입니까? 누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 정경유착, 뿌리 뽑겠습니다. 힘없고 백없는 사람도 원칙 지키고 상식 지키면 잘 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흑수저 금수저 따로 없는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국민들과 손잡고 그런 나라, 그런 세상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잘 사는 국민 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걸어두고 대통령이 직접 매일매일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당선되면 일자리 추경 예산부터 편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자리 대통령 누굽니까? 경제 살려낸 경제 대통령, 일자리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 이것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여러분,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 이념 대결이 아닙니다. 지역 대결이 아닙니다. 세대 간의 대결도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로 국민이 통합되는 선거입니다. 5.19 저녁, 그날 밤 어느 지역은 잔칫날이 되고 어느 지역은 초상집이 되는 일, 이제 그만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지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더 넓게 끌어안고 손잡겠습니다. 국민통합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 북악산과 청와대는 우리 시민들의 것입니다. 권위와 불통, 청와대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통의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속에 있겠습니다. 살아온 길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문재인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양말 행상, 달걀, 보따리 장사하시는 부모님 설화에서 자랐습니다. 서민을 아는 사람, 국민의 눈물을 아는 사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서 서민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누겠습니다. 친구 같은 대통령, 이웃 같은 대통령, 누가 그런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급하게 새 대통령을 뽑는 비상상황입니다. 인수위도 없습니다. 국정연습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실전입니다. 곧바로 경제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해결해내야 합니다. 누가 준비됐습니까? 누가 든든한 후보입니까? 누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 준비 끝냈습니다. 국정운영 설계도 완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당장 내일부터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준비된 든든한 대통령 누구입니까? 이번 대선은 준비된 국정운영 세력과 불안한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국회의원 40명도 안 되는 미니정당, 급조된 당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원내 제1당 두 분의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유일 야당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준비된 저 문재인이 준비된 민주당과 함께 안정적인 국정운영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정권교체 자신 있으시죠? 촛불의 승리, 국민의 승리 자신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긴장해야 합니다.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 아직도 건재합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대한민국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또다시 머리를 들고 집권 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오직 반문재인만 외칩니다. 모든 후보와 기득권 세력이 반문재인으로 똘똘 뭉치는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문재인의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확실한 정권교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당당하게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저들은 저 문재인만 바라보지만 저는 국민과 민생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9일 반드시 정권교체하겠습니다. 이 땅에 봄이 있는 한, 4월이 있는 한,
세월호 아이들을 잊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9일 뒤 5.18 민주항쟁 기념식에 제19대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목청껏 우리의 노래, 광장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입니다. (5월과 8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8주기,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제3기 민주정부 출범을 자랑스럽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역사의 승리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저 문재인과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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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 22일 후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질 제19대 대통령 문재인과 당 지도부가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에게 다시 한번 힘찬 함성 부탁드립니다. 자, 구호 한번 해주겠습니다. 구호 한번 해주겠습니다. 나라를 든든한 대통령, 반칙 없는, 특권 없는, 정의로운 대통령은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광화문 청상에서 주말이면 월말이면 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광화문 광장에 나올 문재인 후보가 다음 일정을 위해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일어서서 엄지척을 세우고 문재인 후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문재인.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후보가 퇴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5월 9일 22일 후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와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의 연설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죠. 네. 자, 어쨌든 한 10여 분간 연설이 있었는데요. 광화문 광장인 만큼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걸 강조했고요. 네. 이 촛불 시민들과 함께 잘 집권을 하고 정권 교체를 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싶다.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저 문재인은 대통령 준비가 끝났습니다. 국정운영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이때 이제 가장 오랜 박수가 함께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가슴 벅찬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또 핵심적인 언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문재인 후보의 연설을 보면 늘 나오는 게 가슴 벅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실패하고 이제 촛불 시민의 염원을 안고 이번에 지금 대선 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가슴 벅찬 이 현장에 염원을 모아서 네. 결실을 이뤄내겠다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10분간의 연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5월 9일 네. 어느 지역은 잔치집이 되고 어느 지역은 초상집이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국민통합 대통령 그리고 정의로운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은 잔치집이 되고 특정 지역은 그렇습니다. 초상집이 되고 예. 이런 것은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좀 사라져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남대문 시장에서 함께 막걸리 마실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더군요. 그리고 이제 경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그렇습니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늘 했던 건데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광화문 매우 인상적입니다. 첫날인데요. 예. 6시는 사실 퇴근 시간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6시부터 좀 준비를 해서 7시 정도에 퇴근을 못해요. 칼퇴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제가 보기에는 한 7천 명 정도 저기 카메라를 돌려서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화문 일대를 지나가는 그 평범한 시민들께서 네.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순식간에 몰려오는 시민들의 물결을 깜짝 놀랐어요. 봤는데 예. 오늘 또 그러한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었습니다. 네. 세종문화회관 앞에 저 계단 지금도 이제 막 손을 흔들어 주시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네.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저 공간에 저렇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예. 모일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를 향한 어떤 염원의 표출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한꺼번에 흔드는 모습 장관입니다. 네. 마치 무슨 스포츠 스타가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네요. 촛불 집회 때도 이제 바로 저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가 늘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장면이었는데 네. 오늘 또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뜨거운 유세 현장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같은 시간에 광주에는 안철수 후보가 있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현장이 어땠는지. 김종훈 기자가 나가서 현장 취재를 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다 저희 문재인 후보 연설이 끝나기 전에 다 끝났다고 합니다. 광주 유세 자체가 네. 컴팩트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네. 김종훈 기자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네. 약 300여 명의 지지자가 모여서 금남로인데. 금남로 저는 정말 300명이라는 말을 듣고 그거밖에 안 왔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네요. 거기가 금남로라는 게 메이스트리트인데. 상당히 상징적인 그렇습니다. 공간이죠. 그래서 오가는 시민도 많은 이런 장소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내일 아마 문재인 후보가 같은 장소에 가죠? 그렇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서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 잠깐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호남이 저를 불러냈고 키워주셨습니다. 네. 제가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준 것이 호남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국민과 함께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광주 첫 유세에서 300명. 네. 어쨌든 국민의당의 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인데 네. 그 지역에서 상당히 생각보다는 지지자들이 많이 모인 것은 아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네요. 혹시 고마이 TV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집에서? 정의당처럼.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그 광화문 광장에 오는 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약간의 여유가 느껴져요. 어떻습니까? 표정들이?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밝아요. 밝았어요. 저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문재인 후보 연설 장면은 기자들이 막지 않았습니까? 잘 안 보였는데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고 네. 전부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제 현장을 촬영하는 시민 기자단 한 7,000에서 8,0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끝났는데도 김광진 의원이 이끄는 저 중앙 율동, 유세단. 네. 율동 무대를 보기 위해서 다 함께 흥겨운 네, 무대를 저는 만들었네요. 정말 이번에 유세곡이 참 신나더라고요. 민주당 네, 유세곡이. 네. 특히 제가 좋아하는 트와이스 노래가 시업이 개사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네. 저 정말 기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와이스를 알게 됐고 취업이 뭔지를 아재!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재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5명의 후보나돼요. 또 그렇죠. 로고송이 엄청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로고송. 한국의 대중가요에 대한 이해가 그렇습니다. 네, 로고송 제가 한번 공부를 비교해보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우 대표가 자, 공부해 지금, 보겠습니다. 네, 저녁이 6시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작을 5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네, 12시간, 새벽 4시에 13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찌됐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22일간의 대장정 그 그렇습니다. 첫날 스케치를 오늘 오마이TV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네. 궁금하고요. 네. 오현우 대표 기자 어땠습니까? 우리 오마이TV가 대선 현장을 생중계한 것은 2000년부터입니다. 2000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2002년에 했었지만 민주당 경선, 대선 예선전 이런 게 곳곳에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오마이TV가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17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19대 대선의 첫날 5군데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보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17년 동안 변함없이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덕분이고요. 우리 장윤선 국장, 박정호 기자, 또 우리 오마이TV 여러 기자들, 네. 또 오마이뉴스의 편집국 기자들이, 또 사진 기자들 혼연일치가 되어서 이번 대선을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민심의 현장을 그렇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채널 고정,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마이TV는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이렇게 뛸 수 있는 것, 네. 이렇게 카메라를 잡고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네. 010-3270-3828, 010-3270-3828로 연락을 주시면 오마이TV의 자발적인 시청률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누가 내라고 해서 시청률가 아닙니다. 누가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월 후원해주시는 자발적 시청료로 저희들 오늘도 그렇습니다. 13시간 일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성원 힘입어서 저희가 내일도 또 뛸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양분을 마련하는 네.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촛불 중계를 늘 하면서 이 광장에서 22회 촛불 중계를 오마이TV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도 그랬고 촛불 시민들의 염원도 그랬는데 이것이 게임이 끝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일 뿐이다. 전반전. 맞아요. 예. 촛불에서 승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네. 또 결국 지금 이제 감옥에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건 전반전일 뿐이다. 이제 후반전이 남아 있다. 네. 후반전은 정말 제대로 된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그 민주정부가 탄생되어서 촛불 시민들이 염원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네. 그때야만이 후반전의 승리다. 네. 이거를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될 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오마이뉴스가 네. 오마이TV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 오마이TV를 오마이국으로 만들어서 장윤선 국장, 박정호 기자, 저 그리고 오마이TV의 여러 스텝이 다 같이 함께 정말 촛불 국민들의 이 전반전의 승리가 후반전의 최종 승리로 이어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000명 남았습니다. 2만 저희가 명이 될 때까지. 네. 2만 명이 되면 진보 종편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000명 나왔습니다. 22일간의 대장정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전 3,000명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3,000명, 더 넘어서 3만 명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꿈을 크게 가지겠습니다. 자, 예. 내일은 어디로 갑니까? 네. 내일은 저희가 지금 일정을 짜야 돼요. 지금도 일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가야 돼요. 됩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꺼졌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 일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있는데요. 네. 아마도 내일도 전국으로 네. 흩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부산으로 가고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구로 갑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전주, 광주, 그리고 심상정 후보,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유승민 후보 후보. 일정이 나오는 대로 종합해서 저희가 편성표 또 네.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서비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성표는 매일매일 오마이 TV에 나오나요? 네. 아, 오마이 뉴스에도 같이 나오죠? 올라옵니다. 네. SNS를 통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첫 유세 현장 함께 해주신 것처럼 유세가 끝날 때까지 또 이번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오마이TV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채널 고정 본방사수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다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꿈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